2026년 4월. 지금 이 순간 중동에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수백 기의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보복했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끊겼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러시아는 루안스크를 장악했다고 선언했고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군함을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도 특수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원인부터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까지 정리합니다. 2025년 12월.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원인은 경제였습니다. 이란 리알화 가치가 폭락했고 물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경제 제재의 결과였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2026년 1월 8일과 10일.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란에 집중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핵 개발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시점이 기회로 판단됐습니다. 이란 정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의 수십 개 목표물에 기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사전 경고는 없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다수의 고위 관료들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명분은 이란 핵개발 차단과 반정부 세력 지원이었습니다. 미국은 선전포고 없이 선제 타격을 실행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수백 기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발사됐고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에 위치한 미군 기지까지 포함됐습니다. 중동 전역이 전쟁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3월 25일까지 이란 내 1만 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고 이란 해군 대형 함정의 92%가 파괴됐으며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해군 생산 시설의 3분의 2가 파괴됐습니다. 피해 규모도 매우 큽니다. 이란에서만 최소 2,076명이 사망하고 26,50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레바논과 이란 전역에서 추가로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국가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레바논 인구의 6분의 1 이상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4월 3일과 4일에는 미군 F-15 전투기가 격추됐고 승무원 수색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2026년 3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이스라엘 지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이는 과거 이란과 관계 개선을 시도했던 흐름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미사일이 사우디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2025년 10월 이후 공격을 멈췄다가 2026년 3월 28일 다시 공격을 재개했고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후티는 홍해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어 수에즈 운하 통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전쟁 확산 여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세계로 나가는 핵심 통로로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합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서 국제 유가는 즉각 상승했고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으며 해상 운송 비용도 전년 대비 약 15%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긴장이 지속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85달러에서 95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0.5에서 0.8%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4월 1일. 러시아는 루안스크주 전역 장악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을 넘겼고 UN 기준 민간인 사망자는 1만 5천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그중 사망자는
27만 5천 명에서 32만 5천 명 사이로 분석됩니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협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철수를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 기준 휴전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러시아는 국내 총생산 대비 약 7.3%를 국방에 투입하고 있으며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쟁 지속 능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초 일시적으로 공중활동이 줄어든 시기가 있었지만 해군 작전은 계속됐고 대만 해협을 자국 내수로 간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약 2,780억 달러로 증가했고 대만과의 군사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침공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며 외교 전략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국방 예산은 크게 늘리는 반면 국제협력 예산은 대폭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세계경제 포럼은 이러한 흐름이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6년 최대 글로벌 리스크로는 국가 간 경제 및 군사 충돌이 지목됐고 다수 전문가가 올해를 불안정한 시기로 전망했습니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현재를 다극체계로 규정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지역 강국들이 동시에 경쟁하는 구조로 협력보다 대립이 증가하는 환경입니다. 이란 전쟁의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란 정권 붕괴 후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전쟁이 장기화되며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통해 핵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휴전하는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장기 교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됩니다. 한국은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중동 리스크는 직접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각각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이란 공습 이후 전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 충격과 함께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